안녕하세요. 낙타 거북이 채널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1월부터 4월까지 읽은 12권의 책 중에서 여러분께 꼭 추천하고 싶은 책들을 골라서 가져와 봤는데요. 책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도 정말 달랐어요. 가볍게 읽기 좋은 책부터 몰입감 있게 빠져드는 책, 그리고 읽고 나면 여운이 남는 책까지 다양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책은 세련되게 해결해드립니다. 백조색 탁소입니다. 이 책은 가볍게 읽기 정말 좋은데 읽고 나면 따뜻한 여운이 되게 오래 남는 책이에요. 이야기의 중심에는 백은조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은조는 원래 서울에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다니던 대학이 문을 닫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향인 여수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시던 부모님이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면서 인생이 완전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원하진 않았지만 세탁소를 맡게 되는데요. 여기서 은조의 태도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좌절하거나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은조는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이자 라는 식으로 되게 현실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불평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세탁소 일을 해보고 동네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안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책이 단순히 세탁소 운영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서 더 흥미로워요. 동네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추리 요소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루할 틈이 없는 마냥 잔잔하지만은 않은 이야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드라마로 제작되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약간 많이들 즐겨보는 주말 드라마 느낌? 근데 실제로 드라마로 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배우 이성경 님이 백은조 역할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거창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은 꼬여있는 인생 속에서도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백은조라는 인물도 처음에는 등 떠밀려서 여수로 다시 내려오게 된 만큼 조금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해결해 나가면서 점점 이 동네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공간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해내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볍게 술술 읽기 좋은 책이나 은근히 힐링되는 책을 찾고 계신 분들께 세련되게 해결해드립니다. 백조세탁소를 꼭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바로 대운실 수리보고서입니다.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책은 제가 매일 30분 독서 루틴으로 완독한 책이에요. 처음에는 매일 조금씩 읽다 보니까 언제 다 읽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약 400페이지에 달하는 꽤 긴 책을 다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물론 유명세만큼 내용도 좋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완독했다는 점에서 저한테는 더 특별한 책입니다. 이 책은 강영두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영두는 창경궁 대운실의 보수공사 관련해서 수리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맡으면서 영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돼요. 창경궁 근처에 있는 낙원하숙에서 지냈던 기억인데요. 그곳은 하숙집 주인이었던 안문자 할머니, 그리고 양손녀 리사 등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았던 공간이에요. 영두는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보고서를 써내려가게 되는데 이게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그 시절에 묻어두었던 기억과 감정을 다시 마주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야기는 대운실 지하 공간에서 유골이 발견되면서 크게 전환됩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대운실과 낙원하숙 그리고 문자 할머니와 관련된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거든요. 영두는 온실이 만들어진 역사 그리고 그와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사해 나가면서 단순히 건물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까지 하나씩 밝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유년 시절과 상처도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제목만 보면 수리보고서
이야기일 것 같지만 결국 한 사람이 과거의 기억과 마주하고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스스로 회복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운실 수리 보고서를 읽으면서 아픈 기억을 다시 마주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감정은 너무 무겁고 아파서 잠깐 떠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 그걸 억지로 빨리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주하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미 너무 유명한 책이라 읽으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차분하게 몰입할 수 있는 이야기나 읽고 나서 오래 여운이 남는 책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대운실 수리보고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책은 죽여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책은 오늘 제가 소개하는 책들 중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읽는 내내 다음 장이 너무 궁금하다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여러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해서 결론을 스포하진 않겠지만 대략적인 줄거리를 좀 길게 말해볼게요. 이야기는 공항 라운지바에서 시작됩니다. 테드라는 남성과 릴리라는 여성이 우연히 같은 공간에서 만나게 되고 공교롭게도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어차피 다시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테드가 먼저 자기 얘기를 꺼냅니다. 결혼 3년 차인데 최근에 아내가 바람 피운 걸 알게 됐고 심지어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요. 이게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기에는 꽤 무거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인지 테드가 너무 무거웠나 싶은 타이밍에 농담처럼 아내를 죽이고 싶다는 말을 꺼내요. 그리고 이게 농담이라는 걸 알리려고 릴리에게 윙크까지 하는데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요. 릴리가 아무렇지 않게 나도 그런 생각해요 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 한마디를 기점으로 이야기가 완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둘은 점점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결국 서로의 타깃을 대신 죽여주면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완전 범죄가 되지 않을까라는 되게 위험한 아이디어까지 나와요. 근데 이게 단순한 대화로 끝나지 않고 실제 실행으로 옮겨져요. 이건 책을 꼭 읽고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테드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테드는 아내의 외도에 대해 계속 신경을 쓰고 그 관계를 추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테드 입장에서 보면 릴리와의 위험한 관계와 아내와 내연남을 둘러싼 현실적인 갈등, 이 두 가지 축이 같이 흘러가면서 긴장감이 커집니다. 이야기 구조 자체도 되게 흥미롭지만 이 책이 더 몰입된 이유는 결국 인물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릴리라는 인물에 집중해서 보니까 훨씬 더 재밌게 읽히더라고요. 릴리는 단순히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차분하고 계산적인 인물로 나와요. 자기 기준에서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없어져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서면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책을 읽다 보면 릴리가 이전부터도 자기 삶에서 문제가 되는 존재들을 자기 방식대로 정리해온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요. 이게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벌어지는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들키지 않을 방법을 선택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섬뜩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릴리가 어떤 인물을 죽일 때 그 사람의 약점을 굉장히 치밀하게 이용한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같은 특성을 이용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고처럼 보이는 정황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단순히 사건이 자극적이기보다는 릴리라는 인물 자체가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져서 더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다만 살인이나 불륜과 같이 이런 민감하고 자극적인 문제에 예민한 분들은 안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살인이 일어나고 반전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릭터랑 심리, 그리고 전개가 촘촘하게 짜여 있어서 읽는 내내 책 속에 빠져있게 만들었던 죽여마땅한 사람들, 여러분께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미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다 읽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에서 조금 긴장감 있는 이야기들을 다뤘다면 마지막으로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두 권을 함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등산실렁이랑 끔찍해서 오늘도 달립니다. 인데요. 이 두 책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읽다 보면 아,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진짜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먼저 등산실렁은 작가님이 월간 산 기자로 전국의 다양한 산을 직접 다니면서 글을 써온 분이라 산을 계속 경험해온 사람의 시선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근데 등산이라고 하면 보통은 힘들고 땀나는 지루한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상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잖아요. 저도 그래서 등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이 책은 그런 생각을 조금 바꿔주는 책이에요. 책에서는 힘들면 속도를 줄이고 굳이 정상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중간에 멈춰서 쉬어도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등산을 잘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걸어도 된다는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특히 저는 이 책에 자주 등장하는 천천히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요즘은 뭐든 빨리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 책은 속도를 늦추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걸 보게 만든다고 말해주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이 좋았던 게 꼭 높은 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집 뒤에 있는 작은 동산처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갈 수 있는 산 이야기도 많이 다룬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나도 가까운 산이나 가볼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반대로 끔찍해서 오늘도 달립니다는 제목 그대로 달리기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도 계속 뛰는 이야기예요. 최근에 러닝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건강한 취미다. 나도 뛰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계속 했었는데 막상 시작하려니까 해본 적도 없고 쉽게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읽게 된 책이었어요.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까지 힘든데 왜 계속 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출근하는 날도 비 오는 날에도 계속 뛰는 이야기를 읽으니까 나도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결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로 책을 읽는 동안 3km를 뛰어봤어요. 이 책을 읽던 때가 1월 말이라 패딩을 입고 몸이 좀 둔한 상태로 뛰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시원하고 답답했던 느낌이 뚫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물론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찼지만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남았던 경험이었어요. 이 책 자체가 작가님이 매일 10km 이상을 뛰면서 그날그날 느낀 걸 기록한 글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라 그런지 더 현실적으로 와닿고 더 공감하면서 읽게 됐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정말 가감없이 본인이 힘들었던 감정, 러닝하면서 느낀 처절한 감정을 잘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등산실렁은 천천히 가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책이라면 끔찍해서 오늘도 달립니다는 망설이지 말고 한번 해보자라고 제 등을 톡 살짝 밀어주는 느낌이라 좋았던 것 같아요.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둘 다 저한테 위로가 되는 책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백조세탁소부터 끔찍해서 오늘도 달립니다까지 제가 1월부터 4월까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책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다시 정리하면서 느낀 건 책마다 주는 감정이 되게 다르고 다양하다는 거였어요. 이게 책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감정과 기억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기억에 남는 책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꼭 읽어볼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